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들이와 무게 그리고 자료에 정리해서 3학년 교과서 마치게 되는데요. 자, 들이와 무게 이제 먼저 볼게요. 이제 측정 단원이에요. 들이와 무게 측정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감이 없으면은 어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해봐야 돼요. 실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킬로그램, 그램 이런 것들을 밀리리터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감이 어느 정도 양인지. 그래서 그걸 많이 해본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들이를 왜 할까요? 우리가 들이나 이런 것들을 왜 공부할까요? 예, 무게 이런 단위들을 왜 공부할까요? 단위를 사용하면 이것도 의미를 줘야 돼요. 단위를 사용하면 많고 적은 정도를 알 수 있어요. 많고 적은 정도를 뭘로 나타낼 수 있나? 정도를 정확한 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나 많이 먹을래. 우유 낼 수 있다. 우유 엄마 나 많이 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나 우유 한 200ml 정도 주세요. 그래서 자기의 내 기준에 많고 적은 거는 다 다르잖아요. 기준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거를 정확한 단위를 사용하면은 정확한 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드릴을 사용해서 알맞은 그런 단위를 나타내는 게 되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은 드릴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요. 드릴을 비교해 보는 거. 네, 그래서 드리가 더 큰 거, 작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뭐가 많은 거, 적은 거 이거를 드리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리터라는 단위, 밀리리터라는 단위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드리의 단위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 아이들이 리터와 밀리리터를 배우게 돼요. 그죠? 그리고 네, 아이들이 배울 때 1리터는 1000ml와 같다는 거를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애들이랑 여기 본 거예요. 이건 몇 밀리리터니? 여기 보시면 뭐예요? 200ml. 아, 200ml는 요 정도 양이구나. 내가 우유 맨날 먹는 양이구나. 이런 거를 공부한다든가 화장품도 써 있어요. 화장품 여기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몇 밀리리터예요? 50ml. 이게 4개가 있어야 이거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50 하면 200이 되지?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한테 양을 이야기해 주시고, 요거 간장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얘는 뭐예요? 1000ml예요. 그죠? 1000ml예요. 1000ml인데, 이것도 보시면 얘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써있어요? 1리터라고 써있거든요. 이거랑 양이 더 똑같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거예요. 1리터는 1000ml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1리터는 100ml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면서 꼭 집에 있는 거 아니더라도 실생활에 슈퍼 가거나 그러면 야, 한 우유 1리터 넘는 거 한번 찾아와 볼래? 이렇게 한번 좀 이야기해 보시면 이런 것들을 막 공식으로 외우고 공부하지 않아도 좀 자연스럽게 한다는 이야기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제 어머님들이 그거를 많이 궁금해하세요. 6학년 2학기 때 나오는데 6학년 2학기 때 부피랑 들의 차이점을 어머님들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피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양의 크기예요. 그리고 들이는 뭐냐면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의 크기예요. 그래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피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우리가 배웠지만 1m. 그래서 어디라 썼나요? 네, 1m. 그래서 1세제곱미터라고 부피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말하면서 쓰면 그렇게 부피는 뭐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의 크기. 들이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의 크기.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부피와 들이의 차이점을 어머님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이거는 뭐예요? 들이를 어림하고 재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할 때는 계속 2학년 때도 나오고 그런데 어림할 때 약 안 써서 틀리면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꼭 쓰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네, 드리의 덧셈과 뺄셈은 좀 기본적인 연산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이 장은 올림 내림이 없어요. 올림 내림이 없고 네, 연습 문제 이 뒤에 가서 올림 내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평탄하게 했다가 뒤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인데 뒤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습 문제나 문제집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가 올림 내림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올림 내림이 여기에서는 어때요? 마시기 후, 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시기 전에서 마신 후를 빼야 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올림, 내림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100, 1000이 넘으면 하나 올라가면 돼. 이건 어려워하지 않는데 이런 건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아닌데 얘가 얼마만큼 먹었는가 이런 문제를 보신다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신 양을 모두 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올림이 있는 건데 제가 내는 문제는 이런 거를 뺄셈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2리터가 있는데 지금 보니 이만큼이다. 자, 뭐 얼마큼 마셨는가 이런 건데 여기에서 그냥 아이들이 1리터, 500ml 이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얘는 누가 빼주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구간은 요거다. 네.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500ml죠. 그리고 요런 거 했을 때는 좀 덧셈의 역을 한번 해보라 그래요.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2리터가 되는지. 그러지 않으면 요 문제는 조금 틀려요. 그래서 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무게의 단위예요. 그래서 무게의 단위에 무게의 합과 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네, 이거는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단위를 쓰면 정확하게 수로 나타낼 수 있어서 쓰는 거다라는 얘기 해주시고 무게의 단위가 뭐 나오냐면 1kg 그리고 1g 그리고 나중에 지나면 여기까지 나와요. 1톤. 그래서 이 세 개를 조금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세 개를 조금 비교를 해주시면 아이들 조금 쉽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네, 여기에서 무게 아까 봤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이거는 여기 있군요. 379g이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280g이다.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정육점에서 고기 살 때 자꾸 많이 보여주시면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어머님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건 이제 어머님들만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많이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네, 부피들이 무게 단위 사이의 관계, 무게 사이 단위의 관계를 보시면 1세제곱 센티미터는 1ml랑 같다. 그리고 1g과 같다. 이러면 어머님들이 싹 정리가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1000세제곱 센티미터는 뭐랑 같다? 1000ml가 같고 1000ml랑 같고 이거는 1000g과 같아요. 그러면 이건 뭐랑 같아? 네, 1리터랑 같고 1000g, 1kg이랑 같다. 이런 연관 관계를 하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1000이었나 100이었나 막 이렇게 안 헷갈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더니 어림 할 때는 약 써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 뭐예요? 덧셈과 뺄셈. 여기에는 올림과 내림이 없다. 하지만 이 뒤에 문제에서는 올림과 내림들이 나오니까 그거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봐주셨고요. 그 다음에 6단원은 자료의 정리에 대해서 나와요. 자료의 정리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럼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표와 그림 그래프의 차이점. 자료를 표와 그림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셔야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표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자료를 표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는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좀 표시를 하면서, 각자의 표시를 하면서 좀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료를 표로 만들어 보는 거, 수집해서 표로 만들어내는 내용에 대한 이런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표로 만들면 무엇이 좋냐 이런 거죠. 그래서 표의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표로 만들었을 때의 특징 보시면 각 항목별 조사한 수를 알기 쉽게 할 수 있고, 조사한 수의 뭐예요? 합계를 알기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그림의 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10명인지 100명인지. 그래서 그림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런 거 조사한 수를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요런 단위를 조금 애들이 헷갈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의 특징,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료의 특징에 알맞는 여러 가지 단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 하나를 100으로 볼 수도 있고, 요거 하나를 뭐 작은 동그라미 2개를 10으로도 만들 수 있고, 즉 여러 가지 단위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료의 크기가 큰 경우 있잖아요. 125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좀 쉽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누가 많고 누가 적은지 쉽게 비교하기가 편리하다는 그런 3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정리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표와 그림 그래프의 특징, 그렇게 나타냈을 때의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학년 오늘부터 오늘까지 해서 교과서 마쳤는데요. 다음엔 2학년 2학기 교과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